오늘은 경제 지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시장 자체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표상으로 이 캔들 차트가 주식입니다. S&P 500 지수. 지표상으로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강도가 너무 세서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오늘 인베스팅닷컴에 요 분께서 올리셨습니다. 요 시간에 파월 얘기 때문에 올랐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뭐 올리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고, 아니, 경제하고 노동이 아직 뜨겁다, 괜찮다, 강도가. 근데 올해 안에 어떤 시간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CPI 지수라는 것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금리에 부정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PC 나오고 나서 시장이 조금 괜찮아, 그러니까 그 CPI 지수보다는 그나마 긍정적이어서 파월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 장 보면 이렇게 발표 이후에 급등했다가 약간 진정세를 보이는 패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움직임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오늘 음봉이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이고요. 처음에 쭉 뻗었다가 양봉까지 올라갔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음봉으로 진입하긴 했습니다. 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1시간이나 더 있어야 되고, 일단 현재 미국 시장이 뜨거운 건 맞아요. 이게 이제 이거 야데니 리서치에서 나오는 건데, US MSCI 지수로 본 이제 포워드 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EPS를 가지고 만든 현재 주가의 퍼인데, 이게 3월 5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퍼 배수가 이제 20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수준에 와 있는 게 이제 과거 패턴을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 아니 IT 버블 때 이제 25단 배수까지 올라간 적이 있긴 한데, 그 밑에 살짝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강도면 IT 버블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온 거예요. 기업의 미래 EPS에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버블이 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 건 맞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매크로 마이크로에 나오는 US CNN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보시면 2023년 12월 이후로 이 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추세가 너무 길어요, 지금 사실 패턴이. 그래서 이제는 좀 꺼질 때가 되긴 됐습니다, 사실. 언제 꺼져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닌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관련된 투자, 액티브 투자 포지션 보여주는 거거든요. 노출 포지션. 이게 극단에 가 있진 않은데 상단 부분에서 일정 부분 머물고 있고, 요거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쪽에 가 있는 게 일정 부분, 그래서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간들이 좀 긴 걸로 보면, 일정 부분 유지하는 걸로 보면, 이때는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기술적 지표를 표시는 하진 않았는데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들 좀 몇 개 볼게요. 일단 고용 지표를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증상이 있어서 목이 간질간질 하거든요, 말을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이 파란 거는 매월 고용, 신규 고용하고 해고를 뺀 숫자니까 매월 신규로 채용된 숫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 고용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파란색 신규 고용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던 패턴이 이제 살짝 바닥을 치고 있고, 약간 들리는 최근의 패턴을 보이면서 이게 전체 고용 수는 약간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더 내려오면 고용 강도가 이제 계속 약화되고 있는데, 일단 그게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풀타임하고 파트타이머 숫자인데, 보시면 풀타이머 숫자가 급감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랬다가 1월 들어오면서 멈추긴 했지만,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풀타이머 쪽보다는 파트타이머 쪽으로
새가 넘어가는 걸로 보면 고용의 질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질이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서비스하고 그 제조업 쪽에 전체 고용되는 숫자에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한번 쭉 볼게요. 늘려서 보시면 제조업이 이렇게 강도가 좀 줄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 마지막으로 여기 중간이 제로점이거든요. 이제 제로점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언저리에서 이제 경기가 수축하는. 근데 서비스업은 제로점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로 제조업 쪽에서 위축되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오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예, 최근 패턴을 보면 이게 쭉 내려오고 있고, 제조업은 이제 여기서 내려오다 멈췄어요, 지금 1.5분. 그리고 서비스업은 다시 머리를 들고 있긴 합니다, 전월 대비.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아직 뜨거운 건 맞아요. 아직 식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고용을 보여주는 그 지표도 최근에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좋은 쪽으로만 볼 수 있는 거냐? 뜨거운 건 맞는데 식어가고 있는 거는 이제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그 식어가고 있는 강도가 약간 멈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다시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일하는 총 시간이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인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경기가 수축하죠. 이제 붙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건 주간이에요. 이거는 전체 고용 이제 전체 일하는 숫자고, 이 위에는 그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이거는 주간으로 일하는 총량이거든요. 그냥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그냥. 근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고용 시간이 이렇게, 노동 시간이 이렇게 이제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뜻은 고용 지표가 향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뜨거워지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식어가고 있는데 그게 살짝 멈추고 있는 거 아니야? 쉬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제로점에 붙었고, 얘는 지금 추세가 하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거든요. 2월 건데 보시면 고용 지표가 있죠. 고용 지표가 전월보다 더 하락했어요. 수축했습니다. 이게 지금 50 미만이면은 고용을 줄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이것도 1월 달에는 확장 국면 초입에 있었는데 지금은 수축 국면을 다시 터닝했거든요. 2월에는. 그래서 구매 권리자들의 심리 지수가 좀 앞에서 움직이는 액션을 좀 미리 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고용 지표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패턴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여기서도 고용 지표 자체가 충분한 고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퍼센트가 40%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하나라도 비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한 40% 정도는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 후반대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추가로 고용할 거냐 혹은 해고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의 비중을 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점점 좀 줄고 있죠. 물론 아직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늘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해고하겠다는 사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죠. 고용시장이 계속 뜨겁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곳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대량 해고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는 이게 해고가 일어났어요. 작년 이제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IT 기업들이 대량으로 해고를 막 때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대량 해고가 확 늘어났다가 이게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올 초 들어와서 또 다시 대량 해고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패턴은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이 중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AI가 들어오면서 AI 쪽 관련된 쪽에서도 대량 해고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건 역시 고용시장의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요거는 종합적인 건데, 여기 있는 보라색 요게 개인들의 저축 총액이에요. 이거. 근데 총액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멈췄고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소 추세 약간 줄긴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게 정기예금 규모예요. 정기예금 규모는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다가 지금 횡보를 살짝 그리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간간히 기침이 나오는데 요 빨간 게 뭐냐면 요게 그 요금을 예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금을 예금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MMF예요. 이 머니마켓 펀드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상당히 아직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개인이. 요금 예금 쪽에 있는 거는 뭐 수표 쓴 거 결제한다거나 뭐 당장 자금을 뺏쓴다거나 이런 쪽의 용도인데 MMF는 뭐 일정 부분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의 용도도 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 시장에 투자 관련된 그 대기 자금들은 풍부한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저축입니다. 저축 구매. 요건 저축률이에요. 늘어났다가 약간 주는 것 같더니 주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일단 이걸로 보면 예금 전체 총액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대규모로 쭉 자금을 주면서 늘어났던 여유 자금들이 일단 일정 부분은 소진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강도가 여기 보시면 이 추세가 있잖아요. 이 추세 강도 쪽으로 붙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유유 자금이 일정 부분 다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 요게 S&P 5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가 뭐냐면 이게 연준의 자산 밸런스에서 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현금 그 변동성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 RP RRP 쪽에 들어와 있는 자금까지 종합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총액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빠지면서 꺼지고 있고 늘어나면서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고 정확한 상황을 갖진 않았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여기 떨어지면서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올라가죠 주가는. 최근 패턴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 느는 강도가 줄고 있어요. 느는 강도가 줄고 있다네. 느는 강도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시장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식시장은 계속 밀어올리기가 긍정적인 것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그냥 기준금리예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건데 요거는 소득하고 이제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잠시만요. 예,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왼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 연두색, 오른쪽은 요색 요거 이게 월쇼 지수거든요. 이것도 주가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월쇼 지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월쇼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상승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그 가처분 소득이고요. 이게 소득이에요. 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소득은 늘어났는데 증가율이 그런데 가처분 소득률은 쭉 빠졌어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작년 한 6월께부터 추세적으로는 강도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무시하시고 요 가처분 소득 대비를 보시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요게 리테일 세일이에요. 실질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이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이 가처분 소득 줄면서 얘도 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게 그 PC 그러니까 좀 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실질 가처분 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본 건데 지금은 그냥 실질 가처분 가처분 소득이네. 리얼 리테일 세일 리얼 리테일 세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쭉 빠지는 걸 보여드렸는데 요거 저 빨간 거.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실제로 실질 소매 판매의 리얼 리테일 세일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보면 쭉 올라가다가 작년 9월 이후에 추세적으로는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이거는 서비스거든요. 리얼 PC의 서비스는 잘 안 줄어요. 경기 수축 국면에서도 한참 들어간 다음에 줄거든요. 그래서 이 구수 쪽, 제품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제품 쪽이 올라오다가 살짝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요거는 전기 대비 증감률이네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1월 달에. 뭐만 안 빠졌냐면 그 소비, 서비스업, PC의 서비스업만 안 빠졌고 PC 전체하고 리얼 리테일 세일하고 구수는 다 빠졌어요. 전월 대비 증감률이. 그다음에 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리얼 리테일 세일 아까 보여드린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감소고 요 보라색이 이제 그 제품 판매한 거예요. 구수 서비스가 아니고 쭉 들어왔다 쭉 감소했죠. 이 제품 중에서도 그 듀러블 구스가 있거든요. 내구재. 네, 내구재만 별도로 또 보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게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거, 요 파란 거는 실제로 금액이고요. 내구재 판매 금액이고 실질 구매 금액입니다. 총 지출 금액이에요. 요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이거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그렇고 전월 대비 증감률도 그렇고 내구재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증감률이. 통상적으로 이제 리얼 리테일 세일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빠지고 PC 중에. 근데 그게 이제 제품으로 연결되고 그게 서비스로 따라서 움직이는 이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이외에 이제 저축이나 이런 것들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소득 지표와 관련돼서 그 실질 그 가처분 소득이 증감률이 감소하면서 이게 그 판매 소매 판매나 그 지출 개인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이런 부분들의 요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주식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과연 과거하고 다르게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이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다시 플러스로 터닝하게 되면 경기 수축을 반드시 겪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연준이 금리 조작을 잘하면서 사실 수년간 이어지는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긴 기간 동안 추세 상승의 국면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단에서 이렇게 수년간 긴 추세 1, 2년 동안의 긴 추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미국은 가계의 지출이 소비의 70%를 차지하니까 가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나 고용 부분들을 지금 모니터링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득이나 고용이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소매 판매나 지출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이외에 예를 들면 미국의 주택 관련된 투자 지표나 이런 건 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표들이 지금 혼재돼서 막 작동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가계가 향후에도 경제를 떠받칠 수 있을 만큼 계속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쳐다보는 건데 과거에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데 이게 빨간 게 기준금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장기 10년 국채순위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90년대도 마찬가지고 보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치고 올라가면서 역전됐다가 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치고 내려오면서 다시 정상화되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치고 내려오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기준금리를 이제 내려주니까 그 내려오는 속도가 장기금리 내려오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거든요. 요번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그럼 과연 긍정적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렸을 때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뜨거운 건 맞는데 이게 계속 뜨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 물음표인 걸로 보이고 PMI 지표를 놓고 보면 조금 시간이 가면 최소한 요번 달 나온 걸로 놓고 보면 고용이 좀 안 좋아질 거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고 소매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내가 주식을 몇 퍼센트 어느 포지션을 투자하느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투자하느냐는 다 개인 개별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고, 중요한 건 긴 추세에서는 이게 추세가 살아서 계속 윗방향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그 방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조정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 투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이 투자를 하다가 한 번씩 이제 대규모로 주가가 붕괴될 때 손실을 대규모로 보면 이게 투자 성과를 오랫동안 냈던 걸 다 까먹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는 성향을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잡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 그런 것들을 잡아채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지션을 몇 퍼센트를 두든 상관없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길게 들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조정시마다 매수를 때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 올라가도 매도를 안 치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겠다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이익이 나면 털고 나오고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냐,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땐 팔고를 반복하는 거냐, 아니면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경기를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주로 개인 관점에서 고용이나 소득이나 지출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용이나 지출, 소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식어가는 액션, 좀 이게 누그러지는 액션이 되면, 그러니까 강도가 줄어드는 지표가 실제로, 그럼 그때는 어쩌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이 경기 수축을 연준도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액션으로 받아들여서 주식의 조정 강도를 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